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는 그 밤, 지우는 방 안에서 홀로 숨을 죽인 채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가락이 떨리며 영상을 멈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문득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자 룸메이트 민석의 그림자가 문턱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고 민석의 눈빛은 그 모든 비밀을 삼켜버릴 것처럼 깊었다. 그날 이후로 지훈은 매일 아침 커피 잔을 들고 민석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민석은 달라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심코 지나치던 대화가 이제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다가왔다. 지훈아, 오늘 저녁 같이 밥 먹을까? 그 말 한마디에 지훈의 가슴이 요동쳤다. 왜 이제야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지?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그 기묘한 감정이 지훈을 휘감았다. 서울의 가을은 항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잎사귀가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지훈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에 매달리던 25살의 나이로 작은 원룸을 구했다.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룸메이트를 찾았고, 그렇게 만난 게 민석이었다. 민석은 27살, 이미 안정된 IT 회사에서 일하는 선배 같은 존재였다. 키가 훤칠하고 웃을 때 드러나는 보조개가 인상적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민석은 편하게 지내자고 말하며 짐을 들어주었고 지훈은 그 따뜻함에 고마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것뿐이었다. 지훈의 내면은 오랜 시간 쌓인 비밀을 안고 있었다. 지훈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여자아이들 얘기를 할 때 지훈의 시선은 항상 남자아이들에게 머물렀다. 그 감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는 스스로를 탓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냥 지나갈 거야. 하지만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에 들어서면서 그 감정은 더 선명해졌다. SNS에서 본 비슷한 이야기들, 은밀한 영상들에 그 모든 게 지훈을 끌어당겼다. 그러나 그는 결코 털어놓지 않았다.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서울로 올라온 건 그런 이유로도 컸다. 고향의 시선에서 벗어나 홀로 숨을 고르려는 시도였다. 민석과의 생활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민석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지훈이 늦잠을 자는 동안 조용히 출근 준비를 했다. 저녁에는 가끔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드라마를 봤다. 민석은 항상 유머러스했다. 지훈아, 너 요즘 취업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같이 산책 갈까? 그런 제안에 지훈은 고맙게 응했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두려 했다. 민석의 매력적인 미소가 때때로 지훈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을 룸메이트에게 가질 수 없어. 그냥 동거인일 뿐이야. 그 비 내리는 밤, 모든 게 변했다. 지훈은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지 않았다. 취업 면접에서 떨어진 상실감이 그를 무너뜨렸다. 스마트폰을 들고 오랜만에 그 영상을 재생했다. 부드러운 남자들의 손길, 속삭이는 대화의 그 장면이 지훈의 눈물을 자아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워? 중얼거리며 그는 화면에 손을 가져다 대려 했다. 그때 문이 스르륵 열렸다. 민석이었다. 지훈아, 피곤할 텐데. 민석의 목소리가 멎었다. 지훈은 황급히 영상을 끄려 했지만 이미 민석의 눈에 모든 게 들어왔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지훈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 미안. 민석이 더듬거리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지훈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보지 마. 나가.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석은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지훈아.
내가 실수했어. 문이 닫히고 지우는 침대에 무너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끝났어. 이제 어떻게 살아? 그는 짐을 싸서 나갈까 고민했다. 룸메이트 관계가 깨지면 이 도시에서 홀로 서기 힘들 텐데. 밤새 잠 못 이루며 지우는 과거를 떠올렸다. 고향에서 느꼈던 그 고립감, 가족의 기대에 짓눌린 나날들. 이 비밀이 드러나면 모든 게 무너질 텐데.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부엌에서 민석을 마주쳤다. 민석은 평소처럼 커피를 타고 있었지만 시선이 어색했다. 좋은 아침, 민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방으로 도망쳤다. 하루 종일 지훈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회사 지원서 쓰는 손이 떨렸다. 민석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역겨워할까? 아니면 무시할까? 저녁이 되자 민석이 문을 두드렸다. 지훈아, 밥 먹자. 피자 시켰어. 지훈은 망설였지만 피할 수 없었다. 식탁에 앉아 둘은 TV를 보며 침묵을 나눴다. 민석이 먼저 입을 뗐다. 어제 일, 미안해. 내가 문 안 잠그고 들어온 게 잘못이었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조심해야 했어.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민석의 눈빛에 지우는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냥 동정일 뿐이야. 더 이상 기대하지 마. 며칠이 흘렀다. 지우는 민석을 피하려 애썼다. 출근 시간에 맞춰 일찍 나가고 늦은 밤에 돌아왔다. 하지만 민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집에 오자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아, 요즘 피곤해 보이네. 같이 산책 갈래? 한강 쪽으로. 지훈은 놀랐다. 왜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지? 괜찮아. 피곤해서. 하지만 민석은 웃으며 말했다. 가자. 바람 쐬면 기분 좋아질 거야. 결국 지우는 따라 나섰다. 한강 다리 위를 걸으며 바람이 불어왔다. 민석이 말했다. 나도 어렸을 때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 가족 기대 때문에 숨막히는 기분. 지훈의 심장이 뛰었다. 무슨 말이지? 민석은 계속했다.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 지우는 멈춰 섰다. 눈물이 고였다. 민석 형, 어제 본 거 어떻게 생각해? 민석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게 내 일부잖아. 나한테는 소중한 친구의 일부야. 그 말에 지훈의 벽이 조금 무너졌다.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다. 그 산책 이후 민석의 접근이 시작됐다. 아침에 메모를 남기고 오늘 면접 화이팅! 이라고 적힌 쪽지. 저녁에 함께 요리하며 웃음꽃 피우는 시간.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이건 우정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민석의 시선이 변했다. 가끔 지훈의 손을 스치며 미안하다고 말할 때 그 눈빛이 너무 따뜻했다. 지훈의 내면은 요동쳤다. 이 감정을 키우면 안 돼. 룸메이트일 뿐이야. 하지만 밤에 홀로 누워 그는 민석의 미소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렸다. 서울의 가을이 깊어지며 두 사람의 관계도 서서히 변모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알지 못했다. 이 변화가 그의 삶을 어떻게 뒤집을지. 겨울이 다가오던 11월, 서울의 공기는 차가워졌다. 지훈의 취업 준비는 여전히 막막했다.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과거를 후회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이 감정 때문에 집중이 안 돼. 하지만 민석의 존재가 그를 지탱해 주었다. 민석은 이제 매일 작은 배려를 보였다. 추운 날씨에 코트 입고 나가 라고 잔소리하며 자신의 스카프를 건네주었다. 지우는 그 스카프의 온기를 느끼며 가슴이 설레었다. 이건 그냥 형제일 텐데. 어느 주말 민석이 제안했다. 지우나, 명동에 갈까? 크리스마스 마켓 열리던데 지우는 망설였다. 사람 많은 곳에서 민석과 함께 있는 게 두려웠다. 만약 누군가 이상한 시선을 보낸다면? 하지만 민석의 설득에 결국 나섰다. 명동 거리는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민석이 아이스크림을 사왔다. 추운데 먹을래? 지우는 웃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 그 순간 민석의 손이 지훈의 어깨에 살짝 스쳤다. 우연이었을까? 지훈의 뺨이 붉어졌다. 민석 형, 왜 요즘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민석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냥 내가 소중하니까. 그 말에 무게가 지훈을 짓눌렀다. 밤길을 돌아오며 둘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민석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도 대학 때 비슷한 고민 있었어. 가족이 기대하는 완벽한 아들이 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지. 지우는 놀랐다. 민석처럼 강인해 보이는 사람이? 형도.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 진짜 자신을 숨기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그 밤,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았다. 저, 어렸을 때부터 남자한테 끌리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민석은 조용히 듣더니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용감한 거지, 라고 말했다. 눈물이 흘렀다. 지훈의 벽이 더 무너졌다. 그 후로 두 사람의 일상은 달라졌다. 민석은 지훈의 취업을 도와주었다. 이력서 수정부터 모의 면접까지.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자신을 믿어. 민석의 격려가 지훈의 자신감을 키웠다. 어느 날, 지훈이 드디어 한 회사에 합격했다. 기쁨에 소리치며 집으로 달려온 지훈을 민석이 껴안아 주었다. 축하해. 그 포옹의 온기가 지훈을 녹였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다. 이 감정이 너무 커져. 지훈은 밤에 일기를 썼다. 민석 형을 좋아하게 됐어. 하지만 이건 착각일 수 있어. 룸메이트일 뿐이야. 상처받지 않으려면 거리를 둬야 해. 그러나 민석의 접근은 멈추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석이 작은 선물을 건넸다. 손뜨개 목도리였다. 내가 추위 타니까. 내가 만들었어. 지우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형, 왜 이렇게 해주는 거야? 민석은 망설이다 말했다. 지훈아, 내가 그날 영상 보는 걸 보고 처음으로 느꼈어.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다는 걸. 그리고 내가 외로워 보였어. 도와주고 싶었어. 지훈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형도. 대화는 깊어졌다. 민석이 고백하듯 말했다. 나도 남자한테 끌린 적 있어. 하지만 직장에서 숨기고 살아. 가족 때문에. 지우는 충격받았다. 강인한 민석도 이런 비밀을 안고 있었단 말인가? 둘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밤을 새웠다. 그 순간 우정이 넘어서는 무언가가 싹텄다. 겨울이 깊어지며 지훈의 내면은 변화했다.
처음의 공포가 서서히 호기심으로, 호기심이 애정으로 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었다.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해? 민석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시선에 담긴 갈등이 지훈에게 보였다. 새해가 다가오던 밤, 둘은 집에서 불꽃놀이를 보며 잔을 부딪혔다. 올해는 우리 둘 다 행복하자. 민석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이 감정을 직면해야 해. 도망치지 말고. 새해가 밝았다. 지훈의 첫 직장 생활은 바빴다. 마케팅 회사에서 인턴으로 시작한 그는 매일 야근을 했다.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고했어. 따뜻한 국 끓여놨어. 그런 배려가 지훈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하지만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아침에 마주칠 때 민석의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다. 저녁에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볼 때 어깨가 스치면 둘 다 몸이 굳었다. 지훈은 내면에서 싸웠다. 이건 사랑인가? 아니면 그냥 의지인가? 그는 책을 읽으며 답을 찾으려 했다. LGBT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들, 한국 사회의 편견에 모든 게 두려움을 키웠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물었다. 지훈 씨, 룸메이트랑 잘 지내?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만약 소문이 나면 집에 돌아와 민석에게 털어놓았다. 형, 요즘 우리 관계가 이상해질까봐 무서워. 민석은 진지하게 말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숨기다 보면 더 아파. 천천히 가자. 그 말에 지훈은 안도했다. 둘은 작은 약속을 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서두르지 말자.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4월, 민석이 제안했다. 제주도 갈까? 휴가야. 지훈은 설레면서도 망설였다. 함께 여행이라니, 그건 우정의 경계를 넘는 것 같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제주도의 바다는 푸르렀다. 해변을 걸으며 민석이 말했다. 여기 오니 마음이 가벼워. 지훈아, 너도 그렇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밤, 펜션에서 둘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석이 갑자기 물었다. 지훈아, 나 너한테 끌리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감정일까? 지훈의 심장이 터질 듯했다. 형, 나도. 그래, 고백의 순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컸다. 사회가 용납할까? 가족은, 민석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우선 우리부터 용납하자. 나머진 나중에. 여행에서 돌아온 후 관계는 깊어졌다. 키스 한 번, 포옹 한 번의 작은 터치가 둘을 묶었다. 하지만 현실이 그들을 시험했다. 민석의 회사에서 동성애 관련 이슈가 터졌다. 한 동료가 커밍아웃하며 퇴사했다. 민석은 충격받아 집에서 울었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될까봐 무서워. 지훈은 민석을 안으며 위로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 위기가 오히려 둘을 강하게 만들었다. 지훈의 내면은 성장했다.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야. 직면하는 거지. 여름이 다가오며 갈등이 고조됐다. 지훈의 가족이 서울로 놀러왔다. 어머니가 물었다. 아들, 여자친구는 없어? 지훈은 웃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민석을 소개할 때 어머니의 시선이 이상했다. 저런 룸메이트가 있으니 좋겠네. 집에 남은 후 지훈은 울었다. 형,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민석은 이해했다. 천천히. 강요 안 해.
하지만 그 이해가 지훈을 더 괴롭혔다. 왜 이렇게 완벽한 거야?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거 아냐? 7월의 폭우가 서울을 강타했다. 지훈과 민석은 집에 갇혔다. 그 시간 동안 둘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사회의 압박에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석이 말했다. 지훈아, 사랑이란 서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야.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 고마워, 형, 나도 노력할게. 그 밤, 둘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열었다. 사랑의 시작이었다. 여름의 끝자락, 지훈의 생일이 왔다. 26살이 된 그는 민석의 서프라이즈 파티에 놀랐다. 작은 케이크와 손편지. 지훈아, 내가 내 인생의 비디야. 그 편지에 지훈은 울었다. 관계는 안정됐지만 외부의 압력이 커졌다. 지훈의 친구들이 모임에서 물었다. 너 요즘 행복해 보이네. 연애 중 지훈은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집에 돌아와 민석에게 하소연했다. 형, 커밍아웃 어떻게 해? 무서워. 민석은 안아주며 말했다. 하나씩. 나부터 할게. 민석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저는 남자를 사랑해요. 하지만 여전히 당신들의 아들이에요. 답장은 차가웠다. 생각 좀 해봐. 실망이야. 민석은 무너졌다. 지훈은 그를 위로하며 자신의 가족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아빠. 저도 비슷한 고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아들아, 무슨 소리야? 잘못된 거 아니야. 지훈은 울며 말했다. 엄마, 이게 제 진짜예요. 용납해주세요. 그 대화 후, 지훈은 며칠 동안 침울했다. 가족을 잃을까봐. 하지만 민석의 지지가 그를 일으켰다. 둘은 LGBT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다. 여러분처럼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 그곳에서 지훈은 용기를 얻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함께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여행 가자.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때까지. 갈등의 절정은 10월에 왔다. 민석의 회사에서 그의 성적 지향이 소문났다. 상사가 불렀다. 민석 씨, 그런 소문. 사실이야. 민석은 솔직히 인정했다. 네, 하지만 일에는 지장 없어요. 결과는 퇴직 압박. 민석은 집에 돌아와 지훈에게 말했다. 끝났어. 나 실업자가 됐어. 지훈은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형 탓이 아니야. 그놈들이 잘못한 거지. 둘은 함께 울며 포옹했다. 그 위기가 사랑을 증명했다. 지훈은 민석을 위해 이력서를 도와주고 면접을 준비했다. 형, 우리는 이겨낼 거야. 민석의 새 직장은 더 포용적이었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그는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냈다. 지훈도 회사에서 동료에게 털어놓았다. 저, 게이예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응원했다. 행복하면 돼. 그 변화가 지훈의 내면을 치유했다. 사랑은 고통만 주는 게 아니야. 성장시키는 거지.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에 둘은 가족을 초대했다. 지훈의 어머니가 먼저 왔다. 어색한 분위기 속 민석이 말했다. 어머니, 지훈이를 잘 부탁드려요. 저희
서로 사랑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다. 아들아. 미안해. 이제 이해할게. 민석의 가족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그날 서울에 눈이 내리며 둘의 사랑은 인정받는 순간을 맞았다. 새해가 또 밝았다. 이제 지우는 27살, 민석은 29살. 관계는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안정된 일상 속 작은 갈등이 생겼다. 지훈이 직장에서 승진했지만 과로로 지쳤다. 민석은 걱정하며 말했다. 쉬어, 지훈아. 건강이 제일이야. 지훈은 짜증을 냈다. 형은 이해 못해. 나 혼자 버텨야 하잖아. 그 말에 민석은 상처받았다. 나도 내 편이야. 왜 그래? 첫 다툼이었다. 지훈은 후회하며 사과했다. 미안해. 스트레스 받아서 민석은 웃으며 안아주었다. 우리 대화하자. 숨기지 말고. 봄, 둘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에서 지훈이 말했다. 형, 내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어. 민석은 키스하며 응답했다. 너도 날 변화시켰어.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잡고 걷다. 비웃음이 들려왔다. 저놈들, 지훈은 주저앉았다. 형, 아직 힘들어. 민석은 단호했다. 무시해. 우리 사랑이 진짜야. 여름에 지훈의 가족이 완전히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민석 씨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석의 가족도 모임을 가졌다.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내 행복이 내 행복이야.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커뮤니티 활동도 늘렸다. 지훈은 온라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숨기던 사랑이 꽃피는 법, 수많은 응원이 쏟아졌다. 가을, 새로운 도전이 왔다. 민석이 해외 출장으로 1개월 떠났다. 지훈은 외로움에 시달렸다. 매일 통화하며 보고 싶어 라고 속삭였다. 그 이별이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했다. 민석이 돌아온 날, 공항에서 안기며 울었다.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겨울, 둘은 동거를 공식화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며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 법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자. 지훈의 내면은 평화로웠다. 이 사랑이 내 삶의 일부야. 3년 차, 관계는 성숙했다. 지훈은 팀장으로 성장, 민석은 프로젝트 리더. 하지만 일상 속 피로가 쌓였다. 지훈이 우리 지루해지지 않았어? 라고 물었다. 민석은 놀랐다. 아니, 매일 새로워. 대화로 풀었다. 함께 취미를 만들었다. 요가 클래스, 산책 모임. 사회 변화도 도왔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 논의가 활발해졌다. 둘은 시위에 참가했다. 평등을 위해 그 열기가 용기를 주었다. 지훈은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의 여정. 출간 후 인터뷰에서 민석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갈등은 가족에서 왔다. 민석의 여동생이 오빠 결혼 안 해? 라고 물었다. 민석은 설명했다. 지훈이가 내 가족이야. 동생은 이해했다. 지훈의 아버지도 내 선택 존중해 라고 했다. 겨울, 둘은 제주에 갔다. 별 아래서 영원히 함께 약속했다. 지훈의 내면, 사랑은 여정이다. 끝이 아닌 4년 차, 위기가 왔다. 지훈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우울증.
민석은 곁을 지켰다. 함께 이겨내자. 치료와 상담으로 회복. 그 과정에서 민석도 지쳤다. 나도. 버티기 힘들어 서로 지지하며 강해졌다. 사회적으로 법 변화. 동성 파트너십 인정. 둘은 등록했다. 이제 공식적 가족 모임에서 축하받았다. 지우는 강연자로 활동. 사랑은 용기다. 청중의 눈물. 내면 성장. 고통이 사랑을 깊게 한다. 5년 후 서울의 봄. 지훈 30살, 민석 32살. 작은 집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 잘 버텼어. 결혼식 같은 파티. 가족, 친구들 축하. 지훈의 회상. 그 비 내리던 밤부터 사랑의 여정. 민석아, 고마워. 내가 내 인생을 바꿨어. 민석, 너도. 함께라면 뭐든 가능해. 끝은 새로운 시작. 서울 거리를 손잡고 걸으며 미래를 꿈꿨다. 사랑은 시간 속에서 피어나 영원한 가치를 준다. 그들의 이야기는 숨겨진 마음을 가진 모든 이에게 희망이 됐다.